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 중에서도 명목형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의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은 아주 세련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현상에 대해 분석 결과를 설명할 때 제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평균이 한 30표 얼마고 표준 편차가 10이더라고요. 그리고 분포를 보니까 이게 비대칭이더라고요. 외도는 한 7, 8 정도 마이너스 얼마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가설 검정을 해봤더니 p-밸류가 너무 높아서 기각을 했어요. 결과는 이렇더라고요. 이게 결과더라고요. 라고 막 혼자 들떠서 설명을 하다 보면 청중과 딱 눈이 마주쳤는데 동공에 영혼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계산 결과 값들 PPT에 막 수치로 표현을 해주고 보고서에 막 수치로 보여준다. 되게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그래도 딱 알지 않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개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통계가 필수 과목이 아닌 그런 과들이 있고요. 그런 과들에서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돼요. 과목이 인기가 없습니다. 잘 안 듣게 되고 우리 또 듣는다 해도 우리 일상에서 크게 쓸 일이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지식도 없고 감도 없으니까 마구마구 수치로 얘기를 해봤자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치를 하나의 그래프로 딱 보여주면 통계를 몰라도 얼추 이 정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봉이 대충 이 정도였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못 벌고 있었네. 평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런 감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대학 물론 지금 다니고 계시는 중인 분들도 계시고 학교에 이미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PT를 여러 번 해보셔서 알겠지만 성적을 받음에 있어서 PT에 글만 잔뜩 있는 그런 PPT와 글과 그래프가 적당히 섞여 있고 글과 그림이 적당히 섞여 있는 그런 PPT를 보면 어떤 게 더 흥미가 생길까요? 당연히 무언가 시각화 도구가 되어 있는 그런 PPT에 조금 더 눈이 가고 진짜 글만 있으면 내 눈이 마구마구 그 글들을 튕겨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시각화가 어떠한 현상을 설명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래프의 활용이 데이터를 탑니다. 무슨 말이냐? 얘가 명목형 데이터면 명목형 데이터에 활용이 되는 그래프가 있고 수치형이면 수치형 데이터를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시각화 도구는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채널에서는 이런 그래프의 시각화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명목형 데이터의 시각화 첫 번째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뭐지?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막대 그래프는 말 그대로 막대기로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예시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표가 되어 있습니다. 표도 막 표 이렇게 보고서에 표만 잔뜩 있으면 어느 순간 행과 열이 막 헷갈리고 행과 행 사이에 그 선이 마구마구 이상하게 물결로 보이고 막 그래요. 눈이 그렇게 튕겨낸다고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옆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어떤 팀이 굉장히 일을 잘했구나, 어떤 팀이 굉장히 일을 못했구나 라는 걸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막대 그래프, 즉 데이터를 막대기로 즉 막대의 높이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명목형 데이터에 이걸 쓰지? 이런 명목형 데이터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와 같은 사칙 연산이 불가하다 보니 무엇을 합니까?
아, 남성이 몇 명이구나. 여성이 몇 명이구나. 이 채널의 여성의 비중은 몇 %이구나. 남성의 비중은 몇 %이구나.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몇 명이지 남성은 몇 명, 여성은 몇 명인 거를 우리는 도수라고 부르고요. 이런 도수를, 즉 몇 명이다, 몇 명이다를 우리는 도수라고 얘기를 하고 발생 빈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이 5명, 여성이 6명이면 이 5명의 5명을 막대기로 여기에 O라고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를 우리는 막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PPT에 나와 있는 요 예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데이터, 즉 1분 영업팀의 1분기 데이터만 가지고 그림을 그린 막대 그래프와 2개의 데이터를 나눠서 1분기, 2분기를 같이 그린 데이터, 이렇게 2개의 데이터일 때, 하나의 데이터일 때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핑을 하면서 해볼게요. 자, 먼저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었냐면 먼저 영업 몇 팀이냐, 즉 부서별 데이터잖아요. 부서에 대한 어떤 부서가 얼마만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여기에는 부서에는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영업 4팀, 총 4개의 팀이 있었고요. 아까 요건 우리의 분류표예요. 누구누구 있었지? 남자, 여자를 구분해 놓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영업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세일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일즈 01, 즉 1분기 세일즈다. 이건 1분기에 1팀에서는 4, 2팀에서는 12, 3팀에서는 5, 그리고 4팀에서는 8이라고 정의를 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생성을 했다면 이제 그거에 맞는 그래프를 찾아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림을 그리는 함수는 R 내장 패키지에 있는 플롯 함수이고요. 이 플롯 함수는 다양한 종류의 플롯을 갖고 있습니다. 바 플롯, 스캐터 플롯,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즉 그래프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파이 차트, 히스토그램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바 플롯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바 플롯은 이제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그릴지. 자, 이 그림은 바잖아요. 막대 그래프잖아요. 즉, 이 사라는 아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막대기 각각의 의미하는 바를 붙여줘야 되고 또 이 전체 그림이 이름이 무엇인지 등의 매개 변수를 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항상 모든 함수는 똑같아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먼저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세일즈, 그쵸? 세일즈를 그릴 것이다. 그리고 이 세일즈는 각각 누구의 세일즈인지 누구의 세일즈인지에 대한 4는 영업 1팀 거다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건 우리가 여기 DPT라는 곳에 이미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요 메인 매개 변수는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title and subtitle for the plot, 즉 이 전체 그림 자체가 무엇이냐, 그림에 대한 정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이 이름이 없으면 이게 뭔지를 모르겠죠. 독자들도 헷갈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림의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는 하나의 데이터만 지금 그리는 거예요. 1분기 데이터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 이제 이게 막대 그래프는 2차원에 있습니다. X축과 Y축을 우리는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X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Y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라벨을 붙여줘야 돼요. X축은 부서를 나타내고 있어. 영업 1팀, 2팀을 나타내는 것이고 Y축은 영업 실적이 되겠죠. 요 단위는 억원이래요. 자, 요렇게 그리면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회색의 막대기를 가진 막대 그래프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영업 4팀이고 요 막대기의 높이가 우리의 영업 이익이겠죠. 얘는 4억 원을 했고 얘는 12억 원을 했고 얘는 한 5억 원 정도, 얘는 한 8억 원 정도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어요. Not bad. 그렇지만 이쁘지는 않아요. 좀 칙칙해요. 그레이 톤이라 너무 싫어. 그레이 색상 나는 안 좋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래프를 딱 그려봤더니 이 지금 12억이라는 요 부분에 너무 제일 위로 올라왔어요. 좀 여유로워 보여야 되는데 너무 빡 올라와 있어요. Y축도 좀 키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쁘게 다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개 변수를 한두 개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색깔을 나는 넣고 싶어요. 너무 칙칙해요. 자, 매개 변수 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컬러의 뜻이에요. 막대기의 색깔을 칠해주는 뜻이다. 그래도 좀 알록달록한 거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length는 여기에 맞춰서 생성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축이 지금 너무 딱 우리의 그 막대기 크기만큼 딱 되어 있어요. 너무 좀 보기에 여유롭지가 않아요. 좀 뭔가 빡빡해 보여요. 그러면 Y축의 크기를 좀 정하고 싶어요. Y림은 Y축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limit for 여기 나와 있죠. Y축의 크기다. 요걸 나는 0에서 한 지금 12니까 15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까보다 좀 더 예쁜 그래프가 완성이 됐죠. 물론 레인보우라고 지정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색은 얘가 알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만약 이 색까지 내가 선택적으로 내 사용자 정의에 하고 싶다면 일단 색을 맞춰야 돼요. 여기서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으로 나는 정의하고 싶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건 좀 이따 색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 첫 번째 칼은 막대기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고 레인보우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알아서 정의를 하는데 그 랭스는 무엇이냐면 랭스라는 건 여기 지금 4개잖아요. 그걸 누구에 맞춰서 지금 우리는 영업 1팀, 2팀, 3팀, 4팀이라는 요 디파트먼트를 정의를 했잖아요. 여기의 길이, 즉 이 벡터의 길이만큼 레인보우의 색깔을 너가 알아서 좀 출력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Y림은 Y축의 크기입니다. Y축은 숫자형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도수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돈을 벌었다라는 숫자형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0에서부터 15억까지 출력을 해라. 15억까지 최대가 15고 당연히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은 커스터마이제이션 했다라고 보시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이거는 비교용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업팀별 영업 실적을 보았더니 그러면 어떤 팀이 평균보다 잘했고 어떤 팀이 평균보다 못했다. 나는 이 평균이라는 지정선을 주어서 이 선 밑에 있는 애들을 좀 더 뭐랄까 채찍질을 해서 너희들은 지금 평균보다 못했어 라는 압박감을 주고 싶어요. 즉, 이 평균선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는 AB lin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AB line은 add straight line이라는 뜻이에요. 플러스에 straight line을 그려달라. 즉, 직선형을 그려달라라는 것이고 이 직선형이 이렇게 X축에서 사선으로 되어 있는지, 즉 X축과 어떠한 각도를 이룰 것인지, X축과 수직으로 될 것인지, X축과 평행이 될 것인지는 조금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지금 X축과 수직이라는 건 X축에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죠. 여기에는 각도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선형, 기울기와 절편이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여기는 Y축만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X축과 이렇게 직선형을 이루어야 된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그려야 되는 종류는 H형이다 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V형이 있고 H형이 있고 AB를 지정한 이게 뭐냐면
기울기와 절편을 정해서 하나의 직선을 그리는 것 하나 있고요. H는 X축과 수평을 이루는 선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V라는 나이가 있는데 이 V는 X축과 수직을 이루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H를 그릴 거고요. 무엇을 그릴 거냐? 세일즈 01. 우리는 이 세일즈의 평균을 그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컬러가 있습니다. 이 컬러는 선의 컬러예요. 무슨 색으로 그릴 거니? 여기 빨간색이 있으니까 푸른색도 있고요. 그러면 오렌지라고 할게요. 오렌지 색상을 그릴 거고, 이 LTY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 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LTY는 선의 종류예요. 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두 번째 점선형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평균선은 이게 X축에 평행되게 그려졌고요. 평균선.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그렸고요. 점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언급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떤 팀이 진짜 평균보다 못했구나. 어떤 팀이 평균보다 잘했구나. 훨씬 잘했구나라는 걸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겠죠. 통계를 몰라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평균선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요게 그리고요. 요런 막대기를 그렸어요. 근데 이 막대기의 값이 지금은 이 선들이 조금은 여기에 딱 맞들려서 얘는 4라는 게 바로 보여요. 그리고 얘는 10이라는 게 바로 보이는데 얘는 좀 까리해요. 얘는 뭐 6이냐 7이냐 5냐 이렇게 궁금할 거고 그래프만 던져주고 표를 안 줬다면 이게 얼마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 막대기가 표시하는 숫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신 같이 텍스트 함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함수. 이 텍스트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그리려는 요 바에 텍스트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롯을 우리는 bp라는 변수에 일단 저장을 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 함수의 그림을 그릴 거고요. 누구를 그릴 거냐면 그리려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나는 bp에다 그림을 그려야 돼.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여기에다가 숫자가 얼마고 덧붙여줘야 덧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릴 대상은 bp고 그러면 여기다 그려 넣어야 되는 내용은 뭐야? 라고 또 질문을 할 거잖아요. y는 그 내용이 무엇이다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세일즈에 그 숫자들을 적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라벨즈라는 값이 있는데 그 라벨이 바로 우리의 세일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 POS라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 POS는 포지션이에요. 그림 어디다가 이 막대기 위에다 그릴 건지 중간에 이 막대기 안에다 그릴 건지 막대기 요 우상방에 그릴 건지 좌상방에 그릴 건지 우상방에 이렇게 네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나는 중앙에 쓰겠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바로 요 막대기의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1로 한번 찍어볼게요. 하면 이렇게 중간에 막대기 안에 찍히게 됩니다. 요거는 1이고요. 안에 찍힌 건 1이에요. 2는 여기 왼쪽에 딱 선에 맞닿게 그리는 거고 4는 당연히 오른쪽에 그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1, 2, 3, 4 보시기 편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의 막대기에 그렸죠.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데이터가 두 개일 때에 대한 내용은 영상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두 개의 데이터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